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육성으로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아까 한 분께서 이제 한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이제 감독관이 몰래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합격하잖아. 누구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학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킨다고. 다른 데서 이제 온 감독관이라고 그래도 감독관이 두 명이잖아. 그러면 한 명은 다른 데서 온다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옆 동네에서 온다고. 그렇게 해봐야 이제 그 시험장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감독관이라는 사람도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몇 명을 이렇게 합격을 시킨다고, 몰래 봐주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좀 문제가 많아, 시험장에 운영이. 그래서 그 봐주는 거 대표적인 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재료 검사라는 걸 재료 검사를 할 때 공구 검사를 전혀 안 해요. 공구나 장비 검사를 절대 안 해, 얘네들이. 그냥 놔둬버려. 그냥 방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한다고. 이게 원래는 이게 학원에서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요. 이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베어링을 조작해서 이렇게 답니다. 원래 그 전자 쪽에 이게 이 끝부분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작은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베어링을 달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개조해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거 학원에서 파는 건데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덕트 작업을 할 때 이 나무 덕트 지그를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빨리 이제 톱으로 쓸기 위해서 이걸 대고서 그냥 막 잘라버려요. 그렇죠. 요거 말고도 가운데 파져 있는 게 있죠. 가운데 파져 있는 거 제가 제작을 한 거, 요거는 그 수험생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거 완전히 이거 부정 공고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덕트 쪼가리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시중에 팔더라고요. 그 네이버인가 뭔가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게 파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표준 공구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명시를 해줬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공구나 장비 검사를 절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넘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량 공구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국의 시험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몇십 가지가 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런 걸 검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거는 공정성을, 감독관이라는 이 부정 감독관이라는 자들이 공정성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해서 합격을 하라 그랬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공정성만을 따집니다. 이 공정하느냐, 시험에서 공정하게 했느냐 아니면 불공정하게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이거를 이 수험자가 이제 이 소송을 해왔을 때 감독관이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불합격된 것이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판사는요 불공정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 소송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불합격 취소 소송에 그걸 합격자로 이제 변경을 시켜버려요. 관세사 시험이 그랬어요. 관세사 시험이 그 작년에 그 5명인가 내가 알기로 6명이라는데 또 5명으로 바꿨대. 5명이 시험 점수를 뭐 49점, 53점, 막 56점, 막 이렇게 57점 이렇게 막 맞았어. 60점을 못 맞았어. 그럼 불합격이잖아.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수험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100%. 그런데 이 관세사 이 수험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학원의 모의고사의 문제가 똑같아서
그걸 자기네들은 안 보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합격 취소 소송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합격자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원칙은 뭐예요? 원래 원칙은 그 관세사 시험을 본 그 5명 떨어진 사람이 소송했던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잖아. 그 부정행위를 떠나서. 그랬는데 판사는 그 사람들 손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불합격 취소 소송에 이제 승소를 해서 합격자로 만들어져 버려요. 희한하죠. 예.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와 같이 산업인력관리공사는 수험자 지참 준비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서 이걸 가지고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그 시험 시작할 때 공구나 장비 검사를 절대 안 해요. 재료만 니들끼리 검사해라 하고 그냥 내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험자들이 몰래 막 이런 공구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이거. 응? 이런 것들. 학원에 제작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팔아요, 제작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범용 공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개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지가 안 되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만든 거예요, 이런 거는. 표준 범용 공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눈 감아주는 거야. 이 감독관 애들. 왜 그러냐면 이 감독관 애들이 왜 이거를 봐주냐면요. 지들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거든. 그런 편법을 써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그거는 판사가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표준 변문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개조한 것들, 만든 것들 이런 걸 해서 편리하게 빠르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정성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100% 뭐예요? 소송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합격자로 둔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관세사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돼서 그거 안 보고 가서 우리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불합격 취소 소송해서 그걸 합격자로 둔갑해 준 거랑 지금 이거는 완전히 감독관이 잘못을 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검사를 하고 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소송한 사람이 이걸 사용하지 말고 나는 표준 범용 공구 사용했고 이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게 해주는데 몰래 봐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하면은 누구 편을 들어줘요? 판사는 소송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정당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가 표준 범용 공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불합격돼야 되고 이렇게 봐준 사람들은 막 편히 봐서 합격하고 또 어떤 놈들은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감독관의 잘못이야. 감독관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누구를 편을 들어줘요? 수험자를 판사가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송하라고 그랬잖아. 특히 막 여러 번 시험 보신 분들이 있죠. 막 여기 보면은 막 7번, 8번 막 그렇게 되신 분들 막 엄청 많고요. 또 10번, 또 20번 시험 본 사람도 있더라고. 20번까지. 와, 20번이면은 10년입니다. 10년. 와,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나 그래 놀랬어. 난 그만두셨겠지 싶었는데 보니까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참 답답한 얘기인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안 다녀본 데가 없어. 보면은 뭐 폴리텍도 가보고 학원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시험장 딸려 있는 거기도 가서 이제 거기서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도 다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하고 별짓 다 해서 그래도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분이 좀 동작도 느리고 좀 그래요. 예,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성격하고 이 습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거든. 기능장 합격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합격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그 서울에 이제 행정법원이 있거든요. 행정법원 옆에 그 변호사 사무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누가 행정소송을 잘하느냐 이렇게 좀 알아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 할 때 돈이 막 500만 원씩 들잖아. 드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은 그 사람들 소송한 사람들 말이에요. 소송하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 소송 비용도 적게 분배해서 낼 거고 변호사비 되면 되니까 분배해서 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소송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사는 이거를 좀 귀 기울여 봐요. 그리고 공정성을 해쳤느냐 안 해쳤느냐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누굴 들어요? 원고 소송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라도 합격을 하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이분들한테. 아셨죠?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감독관이 뭐 기분 나빠서 이런 불량 부정 감독관이 열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불량 부정 감독관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 니들 나는 감독관 걔네들하고 아주 그냥 아주 별로 그렇게 이제는 얘네들하고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출제자 아니면 산업경영하고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은데 이 수험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포기를 안 해, 포기를. 응?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답답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 감독관들이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 감독관이 너무 많아. 응? 그러니까 그 산업 정기기능장에 이제 부정 행위로 이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에서 이 불량 부정 감독관에 의해서 합격이 된 게 뭐 한 96% 뭐 98% 이렇게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뭐 1, 2%는 뭐예요? 뭐 1%에서 4%는 뭐예요? 출제자, 검토자 뭐 이렇게 이런 자들이 빼돌리는 거 그거 하고 수험자가 몰래 이제 부정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시험장의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너무 막 그 얘네들 고난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왕처럼 행세하잖아 한마디로. 괜히 친절한 것처럼 해도 얘네들 이 감독관에 의해서 뭐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얘네들 월권행위를 하잖아. 막 처벌도 안 받고 70회 같은 경우에는 1일차 시험에 PLC 시험 어떻게 됐었습니까? PLC 시험. 그 PLC 시험을 보시면은 1일차 때 이제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그런 엉터리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반올림해서 하래. 반올림해도 마찬가지야. 3.4초를 눌렀다고 하면은 3.4초는 소수점 그 이하는 버리면은 3초를 인식을 하고 3.5초를 눌렀다고 하면 반올림해서 4초를 계산하라는 얘긴데 아니 시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서 1초, 2초, 3.4초 눌렀다, 3.5초 눌렀다 어떻게 할 거냐고. 초시계를 눌러도 초시계 가지고 해도 이렇게 그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 그거는 완전히 오류 문제인 거야. 출제 오류 문제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걸 문제를 바꿔서 다른 문제로 봐야지. 그런데 그걸 반올림해서 했다고 하니까 난이도가 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시험 봤던 뭐 20명 있다 그러면 20명이 다 불합격을 했잖아 지금. 울산이 그랬잖아. 울산 폴리텍하고 그 동부산 그 폴리텍이 그랬잖아. 두 군데서 반올림해서 하라고. 이 새끼들이. 이 감독관이 이게 잘못된 거야. 그 전에 들어갔던 감독관들도 잘못됐는데 그 70회 때 들어갔던 감독관도 잘못한 거야. 월권행위를 한 거야 이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소송을 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다 합격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그렇지. 아니 그 한 사람한테 또 카톡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왜 울산 사람들은 그 울산에 시험 본 사람들은 70회 1일차 시험 본 사람들은 거기서 본 사람들 왜 소송을 안 했대요? 그거 합격자로 다 돌아가는 건데 100%.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거 소송하면은 문제 막 또 어렵게 나고 보복할까봐 산업일가공단 보복할까봐 그래서 안 한대. 감독관들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복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못 한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산하별깔공단하고 그 부정불량 감독관들하고 그 학원들이 또 그 울산에 있는 학원, 울산이나 그 근처에 있는 학원 놈들이 또 부추긴다네. 그 못하게 한다네. 그 소송하고 자꾸 그러면은 문제 힘들게 할 거라고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보복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부추긴다 학원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 자격증 교육을 그렇게 교육기관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까? 그러니까 부정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참어라. 참고 뭐예요? 그거를 눈 감아줘라.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문제 쉽게 나오고 또 뭐예요? 다음에 문제 쉽게 나오고 또 감독관들이 봐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거기 학원 놈들이 그래. 학원 놈들이. 그리고 폴리텍 있는 놈들이.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험생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씨발 놈들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 응? 그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이야. 그것들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 범죄 집단에 뭐예요? 그것들 같이 소속돼 있는 그 뭐예요? 같이 끼리끼리 노는 산학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지. 잘못된 놈들이에요, 그 놈들. 그 울산하고 그 부산 쪽에 있는 놈들. 그 일대가 그래. 정신들 차려, 정신들. 내가 그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관세사 시험을 보세요. 작년에 보면은요. 작년에 그거 소송했죠. 그래서 5명 합격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올해 시험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합격률도 더 좋아졌어요. 관세사 시험. 합격률 더 나왔어요. 응? 소송한다고 그래서 합격률이 낮아지고 걔네들을 보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이거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시험이 부정덩어리에 지금 부정의 수렁통에 빠져 있는 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로또 맞은 거예요. 합격 로또 맞은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부정으로 이렇게 합격시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쳤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은 합격자로 둔갑을 해버려요. 변경을 시켜준다니까. 행정법원이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 왜? 법원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판사가 공정했느냐 불공정했느냐 이것만 판결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한 사람 손을 딱 들어줘 버리면은 어떻게 돼? 불합격 취소 소송이 합격자로 변경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시험이야. 이 법원의 사법의 판결이고 그걸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계속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험은 더 공정하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거고. 그래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해서 써놓고서 이렇게 표준 범용 공고를 이렇게 써서 봐라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것들 팔아먹고 이것들이 뭐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잘못된 거잖아. 시험이 공정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또 그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하는 행동을 잘 지켜보라고. 얘네들이 누구를 합격시켜 누구를 불합격시켜주고 그 동작 검사할 때요 그 사람만 불러다가 들어가요. 다른 사람만 불러 들어가고 합격자만 불러 들어가요. 합격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지. 그지? 왜? 합격자는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딱 말아버려. 왜? 합격자는 왜 그러겠어요? 동작 실패했어도 합격자를 변경을 시켜주는 거야. 누가? 감독관이. 그 지랄을 한다고. 다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동작 검사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갖다 신고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으로 변경을 하라 이 얘기야. 제 말을 잘 듣고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시험 보신 데 있어요. 막 5번, 6번, 7번, 뭐 10번, 12번, 15번, 20번 시험 본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보면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서울의 행정법원 옆에 변호사 사무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잘 상의를 하고 이제 그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서 합격자로 바꿔 나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혹시나 그 관세사 시험은 문제가 관세사 시험은 문제가 유출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바꾼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의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 우리 카페, 이 강철상 카페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같으면은 소송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도 이 선생님도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똑같으면은 저도 소송을 저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저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유사 문제, 동일한 동작이라든가 뭐 또 유사 동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임 차트가 이렇게 이거랑 좀 틀립니다. 틀리고 여기 동작상이라는 것들이 출제자가 출제 내는 거하고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나 같은 동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같지를 않아요. 이 그림이나 이런 이런 문구 쓴 것들, 동작상 문구 쓴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지를 않아요. 띄어쓰기 쓴 거라든가 글씨 틀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소송한 걸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틀려쓰기 한 거 있잖아요. 틀려쓰기 하고 그러니까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한 것까지 틀린 것까지 똑같았어요. 문구가 완전 100%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 유출이다 해가지고 뭐예요? 그거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 관세사님.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나중에 조사받다가 인정을 했잖아. 자기 후배가 그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에서 문제를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대로 해서 뺏겨서 낸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처벌을 받았잖아.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거랑 유사 문제라든가 뭐 동일한 동작이 있다고 그래도 그림 자체하고 이 동작사항이 틀리면은 뭐 같은 이렇게 그 동일한 문제라든가 유사 문제라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62회 때 그 포항폴리텍 사건 때 그 문제 유출했던 놈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왜 처벌이 받았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 실제 시험 문제가 이 좌측이고요. 이쪽이 우측이고 이 좌측이 그 빼돌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제 얻었냐면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에서 이거를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요 글씨 쓴 거 있죠? 요 글씨 쓴 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겹치잖아요. 100% 똑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똑같아. 띄어쓰기 한 거, 맞춤법 뭐 틀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쓴 거니 뭐니 전부 다 100% 똑같아요. 이거 딱 맞아버려요. 이럴 수는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를 딱 그냥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져. 이게 여기가 살짝 여기 틀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기울여서 그래. 기울여서 그럴 뿐이지 이 글자 간격이라든가 이 글씨 간격, 이 크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딱 그냥 비율 축소해서 이렇게 딱 해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100% 일치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봐봐. 이쪽도 뭐 아닌 게 없잖아. 봐봐. 딱 똑같잖아. 봐봐. 그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겹쳐보면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도 좀 틀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지만 요런 부분이 약간씩 조금 틀린데 그런 것들은 고친 거야. 이제 고친 거예요. 요런 부분, 요런 거 틀린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겹쳐보면 똑같아요. 한두 면에서 나왔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출제 과정에서. 여기도 보면은 한글 띄어쓰기가 여기 틀렸잖아. 제어판하고 띄우고 내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고 요것도 간격도 일정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어요. 요거까지 똑같다. 이런 것들. 봐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유출된 문제가 100% 맞다라고 인정돼서 걔네들이 지금 처벌돼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 아마 6월 초나 5월 말에 나올 거예요. 그놈들이. 이 짓을 했다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서 이 문제를 빼돌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유출해 버린 거지.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 유출이 됐다라는 거를 해서 처벌을 한 거야. 이거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그런데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6월을 맞았어요. 그 교수가. 참 어이가 없더구만. 걔네들 10개월 받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이거 한두 번 해먹은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여러 번 해먹었어요. 근데 이거 그 관세사 시험 같은 게 1년 6월을 했는데 문제가 뭐 두 문제가 똑같았다는가 그러던데 보니까 두 문제가 똑같았는데 여러 개 문제 중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얘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관세사 시험에 그 교수는 1년 6개월을 맞았고 지금 정기기니까 이놈들은 10개월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월 말인가 6월 초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지. 정말. 그죠? 예. 이게 울산 그 법원이라는 데가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그거를 그 빼주는 변호사가 있고 또 그 변호사가 보면은 이 뭐예요? 검찰청의 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또 저기 뭐냐면 울산 법원의 그 법원장이었던 사람이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걸 빼줬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약하게 하고 빼줬어. 이렇게 한 거야. 정말 나쁘지. 나쁜 짓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지만 동일한 동작이라고 해도 보십시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이 그림이 틀려요. 그 산업을 양식에다 맞추는 거하고 틀리고 또 이거 글씨가 틀려서 그거를 동일한 문제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초등학교 임용고시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강암하고 현무암 이렇게 써 있거든. 그걸 해가지고 밑에서 문제가 유사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거 가지고 처벌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화강암 현무암이라는 거 뭐 그거에 빗댄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왔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 학원에서 냈던 이 모의고사 문제하고 이거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야. 똑같지는 않으니까. 지문이 틀려요. 지문이 틀려가지고 그 초등학교 임용고사 그 시험 문제 그거는 처벌이 100% 안 됐습니다. 처벌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해봐요. 그거 검사 기소조차도 못합니다. 검사가 기소조차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선에서 이제 잘려버려가지고 기소가 안 돼요. 그게 기소가 안 돼서 재판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초등학교 그 임용고시 시험을 보셨던 수험자들이 그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했어도 검사가 법원에서 그거를 기각을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를 수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이게 자체가 틀려. 폼 자체가 틀리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된 것이지. 이게 사회 보편적인 문제인 거야.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한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 처벌을 하면은 출제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학원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유치해서 그거 다 빼버리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문제 질이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거는 손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 아까 전처럼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 똑같아서 이거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판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서 했겠구나. 이런 것을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판사는 판결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임용고시 시험은 뭡니까? 그거는 기각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사 시험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이고, 띄어쓰기나 틀려쓰기까지 다 뭐요 완전히 똑같았죠. 그렇게 했고 문구 지문이 똑같았어. 똑같아 보니까 그건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62회 때 그놈들인데 손방망이 처벌을 했죠. 아주 백이 든든한 백 있는 그 변호사들을 사고 뭐 검사 판사 다 구슬려 가지고 뭐예요. 판결을 해 가지고 징역 10개월로 끝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관세사 시험은 1년 6개월을 때렸어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 받고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교수가. 그랬는데 1년 6개월을 받았고, 얘네들은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팔았어요. 그런데도 10개월을 받았어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었죠. 울산법원에.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기각 처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카톡으로 한 사람 왔고 뭐 전화통화 하나를 해서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분들의 답변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밑보이거나 또 감독관은 밑보인다고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 시험 보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학원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소송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음에 시험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감독관들은 합격을 안 시키려고 막 그럴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송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막 그런 식으로 한대요. 교육기관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거는 교육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곳입니다. 그거는 부정하고 결탁이 된 잘못된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그런 학교입니다. 그거는 학교 학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안 돼. 그거는 범죄 집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산학 유착 관계에 있는 그런 범죄 집단의 한 소속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싸워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험이 공정한 시험으로 가고 더 좋은 시험으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눈 감아주고 몰래 합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시험이 이 부정이라는 똥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합격을 하십시오. 도저히 내가 뭐 10번을 보든 20번을 봐든 뭐 요번에 보고 다음에도 합격할 뭐 그런 뭐가 안 된다. 그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보면은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불량 부정 감독관들에 의해서 많이 합격시켜주는 그거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서 행정소송을 해서 합격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 되고 올바른 시험이 되면서 자신도 법에 의해서 뭐예요? 합격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 체제가 돼야지만이 이 시험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합격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합격했다고 그러면 60%인 600명은 다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내가 62회 때 막 하도 부탁을 하니까 카톡에다가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써주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써줬어요. 내가 알았다. 그냥 알아서 해라. 왜냐면 다음에 시험이 바뀌니까. 그거 큰일이야. 그럼 뭐 여러 번 시험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시험지 빼다 하고 이 짓을 하는데 내가 이제 시험지 빼다가 그 짓을 못 한다고 그러면 풀이라도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저도 이제 법적 처벌을 받았고 했지만 뭐 많이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뭐 다 끝난 얘기고, 그리고 뭐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뭐 뒷북으로 막 그 학원 놈들이 있냐 이상한 놈들이 뭐 그 인터넷에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 전후 사정도 모르는 놈들이 얘네들 했는데 얘네들이 바로 이 학원 쓰레기들이다. 학원 쓰레기.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원래 걔네들은 그래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것이지만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면 되는 것뿐인데 이게 그 얘네들 그 유출 사건이 이게 벌어졌잖아. 이게 벌어지고 나서 이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산업혁명이 막 퍼뜨린 거야. 뻥 터뜨리고 막 그래서 막았었어. 이거를 막았다가 한 2년 뒤에 기소가 된 거야. 이게 기각이 됐었어요. 처음엔 기각이 됐다가 이게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재조사가 되면서 기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솜방망이 쳐버렸죠. 그 울산이라는 지역이 희한한 지역이요. 그 법원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걔네들이 이상한 지역이야. 잘못됐어. 걔네들은. 이런 거를 10개월에 판결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됐고 처음에는 갖다가 막 경찰이니 검사니 다 기각을 시켜서 법원까지 그러다가 이 국민청원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 다시 이제 조사하라고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잖아. 그것도 산업과 직원이 빠져나갔잖아. 벌금 300만 원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그 울산이란 지역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요. 내가 봐도 산업일가공단이 왜 거기 있는지 그 경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법원하고 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산업일가공단이 변호사 엄청 많이 써요. 얘네들이 소송하고 막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걔네들 자체 그 고문 변호사를 써요. 돈을 주고서 계속 변호사 쓴다니까. 그 계약으로 해서.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거기 가서 본사를 두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험장들, 학원놈들을 있고요. 그 폴리텍이나 학원 애들은 뭐예요? 이 산업일가공단에 굽신거리면서 유착 관계를 갖고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지. 거기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는 그 지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판결을 10개월을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죠? 경찰 조사부터. 경찰 조사할 때 카톡 사건을 막 언론에 띄우고 얘네들은 막 저기 막 뻥 터졌는데 요걸 막 감추고 막 그냥 별짓 안 하냐. 학원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증거 없애고 막 그러잖아. 이 새끼들은. 산업일가공 그랬어요. 그 산업일가공 직원들이 가서 그랬어요. 대전에 있는 학원 산업일가공 직원들이 거기를 갔을 거야. 그 대전에 있는 그 학원을 가서 증거를 없애는 거야. 가서 조사한다고 싶고. 걔네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 구로 쪽에 그 전자통신학원이 하나 있는데 이 학원에서 문제가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돼가지고 뭐 통신기능장인가 또 전자기능장하고 이게 뭐 90명 100명씩 합격을 하는 거야. 기능장이. 그 기능장 중에서 전자기기 기능장하고 통신기능장이 있어요. 이게 아주 부정이 극심했던 자격증인데 최고로 극심했는데 아니 막 90% 합격률이 나와요. 그 원인을 보니까 문제를 빼다가 하는 거야. 빼다가 하는데 거기서 빼다가 했다가 걸렸어. 걸렸는데 서울에 있는 산업인력가공단에 거기 출두를 해가지고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 그냥 무마시키고 와.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유출됐다 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산업인력가공단이 가가지고 무마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면이 이제 유사 도면이다. 그래 약간 끝에 조금 틀려 아주. 그러니까 전체 그 100% 회로 도면 중에서 1, 2%만 틀리고 나머지 98%, 99% 똑같았던 거야. 회로가. 약간 변동이 된 거지. 출제 과정에서. 아, 여기는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변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출제자가 이제 주고 나서 그거를 이제 산업가공단 내부에서 이제 변경을 시킨 거고 조금 변경을 시킨 거고 그 출제자라는 자가 유출을 시킨 거지. 그 학원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무마시켜 처벌을 무마를 시켜버려요. 그랬었다고. 그런 식으로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런 학원과 유착 관계를 갖고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게 바로 이 산업인력가공단이야. 이 폴리텍 학원 얘네들이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지금 50년 가까이 했어. 50년을 했어. 50년. 폴리텍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소였다가 막 그게 계속해서 그죠? 지금 폴리텍 대학으로 돼가지고 막 됐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서 고용노동부의 뭐예요?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하는 대학이 되었고, 국가의 국비를 갖다가 피를 빼먹고 있잖아. 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대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은요, 얘네들이 그 NCS라는 것을 갖다가 작업하는데 도와줘요. 폴리텍 대학, 산업인력개발공단,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셋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폴리텍 대학에서 그 NCS라는 그 자료를 갖다 다 만들어요. 그 산업인력개발공단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추려서 하고, 그거를 고용노동부에 올려가지고 뭐예요? NCS 그 교육을 폴리텍 대학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걔네들은 국비를 100% 받게끔 해주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폴리텍 대학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거다. 지금도 국비로 빵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폴리텍 대학이 그 짓을 합니다. 걔네들 뭐 얘네들 출석부 보면은 이게 수기 출석부 쓰고 막 그랬어요. 그거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다른 걸로 하지, 카드로 하고 뭘로 하는데, 그 카드도 뭐 모아놨다가 뭐 이렇게 뭐 누구 대신 찍고 막 그러잖아. 수업도 안 해. 교수가 들어가서 막 빠져. 수업도 안 하고 막 그 돌아다녀. 그질 안 한다고. 그런데 계속 뭐예요? NCS 평가해서 해서 국비를 이제 지원받아서 이제 나라에 피를 세금을 피 빨아먹고 있는 거지, 아마도. 그 NCS 정말 잘못됐어요. NCS는 보면은 그 작은 조그마한 학원들은 완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제 빵빵하고 돈 있고 시설 좋고, 그리고 학벌이라는 스펙 좋은 애들만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걔네들 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국비를 빼다가 지원을 해주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NCS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NCS인데, 그거를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폴리텍 대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폴리텍 대학이 빵빵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지금도. 내가 봐서는 국내의 뭐 제1의 쓰레기 대학이라고 하는 폴리텍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폴리텍 대학. 나는 폴리텍 대학은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걔네들 때문에 일반 다른 좋은 대학들도 국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이제 영세한 사람들도 이제 국비 지원을 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냥 서류야, 서류만 잘 통과하면 되는 거야. 서류만 잘 꾸렸어.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 실제 실력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 NCS 딸라면 시험 보라고 그러면 돼. 시험 보라고. 시험 봐서 통과한 놈들만 다 교육하라고 하면 난 좋겠어. 진짜 누가 실력이 있는지. 그렇잖아. 정기경장 같은 경우는 강철산 카페를 갖다가 뭐예요? 강철산이 그 유료 카페죠. 이 카페를 지원을 해줘야지, NCS가. 당연히 지들이 와서 제발 좀 신청해서 하세요 하고서 해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국비 지원 받는 거 딱 질색이기 때문에 그 국비 지원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업인력개발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뭐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비벼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 난 딱 그 짓을 하는 게 싫어. 걔네들하고 유착관계를 갖고서 뭐 부정을 저지르고 뭘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 잘못됐다고 봐. 나는 얘네들은 이 산업인력개발 폴리텍 이 학원들, 이 양아치 학원들이죠. 이 전지 학원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난 봐요.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계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혁신과 발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50년 전에 기술을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퀀스 및 공사 작업 그게 옛날보다 후퇴한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옛날보다 후퇴했어요. 50년 전의 기술을 그대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야. 잘못됐어요. 시퀀스 공사 작업법. 작업량만 많게 했지 50년 전의 기술을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기가 막혀. 그런데 지금은 또 후퇴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자대 공통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요즘은 단자대를 넉넉하게 주어서 단자대 공통을 안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쉬워진 거지. 그냥 빨리만 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노가다. 야리끼리 시험이지, 한마디로. 야리끼리. 참 큰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들이 이 단자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단자대의 공통을 잡아서 평가를 하질 않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과거보다 시퀀스는 떨어진 것이고 그 기술 자체들이 50년 전에 그 기술을 계속 전기 기능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자빠졌어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막 10번 시험 보고 막 15번 시험 보고 20번 시험 본 사람이 있더라고. 와, 나 이분들 보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세요. 이런 방법을 쓰면 이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고요. 이 시험을 또 좋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 감독관들 중에서 이 부정불량 감독관들요 싹 청소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지금 상태로 이렇게 검정평가를 하지만 2024년도에 바뀌잖아. 2024년도에는 새로운 검정 체제에서 좀 올바르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필타평 같은 거 사라져야 돼. 그거 필타평은 이거 심각한 거야. 이 기능 작업형 시험에 이런 걸 갖다가 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잘못된 거야. 1차 CBT 시험에다가 20문제, 40문제를 그 필타평 시험 보는 걸 누라 얘기야. 그럼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보니까 수험자들도 얼마나 편해. 그리고 시험 비용도 증가되질 않아. 지금 필타평이 들어가가지고 문제 내느라고 그 출제자한테 돈 줘야 되지, 출제자 선정해야 되지, 검토자 시켜서 검토해야 되지. 얘네들 다 돈이 들어가거든. 거기다가 인쇄해야지, 거기다가 시험장 잡아야지, 전국의 시험장 잡아야 되지, 그 감독관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그걸 또 채점하는 사람 또 필요하지. 이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 얘기야.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실기 시험의 한 30% 정도 가까이는 30%, 20%에서 30% 정도는 비용이 거기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 적자지,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적자 시험이야, 이거. 적자 시험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할 수 있어? 많이 보면 볼수록 뭐예요? 산업인력 손해인데, 손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이게 산업인력가공단이 이거를 많이 실기 시험을 응시하게 하겠어. 그리고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과거에는요, 50회 때, 50일, 52회 때, 그때 보면은요, 이게 한 3,500명씩 봐가지고요, 6일 동안 시험을 봤어요. 6일 시험 동안 시험을 봐도 막 꽉꽉 찼다니까, 20명씩 보는데, 그랬다니까, 전국의 시험장에. 근데 지금은 3일 보잖아. 그때는 3,400명, 500명씩 봤지만 지금은 1,000명도 안 돼요, 응시자가. 70회, 71회,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러니 이게 문제지,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격증을 지금 힘든 자격증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는 부정불량 감독관들 이거 정말 쓰레기라고 그래. 인간 쓰레기들하고 생각해. 얘네들은 학원, 학교하고 산업과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몰래 합격시키는 거야. 3일이면 하루 정도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합격시키고 막 그런다니까. 이 큰일이야, 이거 부정불량 감독관들. 얘네들은 반드시 청소가 돼야 돼. 얘네들 청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들어갔던 이 부정불량 감독관들 싹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감독관들이 채점을 하는 거를 완전히 박탈해야 돼요. 채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검사만 하게 하고 그 검사했던 내용을 사진과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야. 지금 검사하겠습니다 하고서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딱 검사를 하는 거야. 딱딱 검사를 해가지고 딱 하고 해서 자 어디 검사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체크리스트 표 보고서 자 검사 요거는 통과 요거는 불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체크만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놓고 채점은 산업일감 내부에서 동영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하고
그 채점 체크리스트 표를 보고서 채점을 매겨서 합격자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더 이제 이 시험에 이제 공정성이 좀 더 있게 돼. 얘네들이 이제 몰래 합격시키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공정한 시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그 부정이 수렁텅이로 빠뜨린다고 그러면 누가 전기기능장다운 자격증으로 인정을 하겠냐 이 얘기요. 응? 기능계 최고 자격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얘기야. 그냥 백날 그냥 권익이니 그런 거 떠들지 말고 이 시험을 얘네들 이게 잘못된 거 이것들을 갖다가 해서 해야지만이 얘네들을 교체하고 수정해 나가고 공정한 시험을 만들면서 권익을 찾는 것이지. 아니 전체 합격자의 60%가 전부 다 부정으로 합격한 놈들인데 무슨 권익을 찾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아니요 이게 그죠? 권익을 찾으려면은 자신들의 이제 위상과 권익을 이렇게 찾으려면은 이런 것부터 없어야 돼 얘네들. 그리고 그 막 출제 관여해가지고 막 거기 막 빼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막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도 공정한 시험으로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잘 활용해서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눈 부릅뜨고서 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행정소송 하십시오. 행정소송할 때는 불합격 취소 소송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